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산업부 최명석 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익은 상용화 후폭풍, 5G 신뢰성 흔들리나. 결국 LG전자가 5G 스마트폰 출시를 전격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설익은 5G 이동통신 상용화의 후폭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업계와 이 소비자들을 갈라놓게 된 건 아닌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부장님, LG전자 이 V50이죠. 이제 신큐 출시 연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요새 참 아마 쓰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네. 보면 5G라는 게 그래도 아무래도 좀 망 안정화가 안 됐고 아직 이제 수도권이나 이쪽 서울 안쪽에서만 먼저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기지국망이 좀 적은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처음 네트워크라는 게 통신이라는 게 처음 통신이 시작하는 단계가 되면 아무래도 연구소에서 아무리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가 지금 일단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로 시작해서 했는데 갤럭시 S10도 한번 이제 연기를 했다가 다시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보니까 LG전자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을 하고 어떻게 삼성전자의 사례를 받아서 좀 더 제품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아마 연장을 좀 연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안정적일 때 네. 이제 출시를 하고자 하는 네. 그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일단 5G 상용화를 위해서 정부가 너무 서비스 일정을 좀 앞당겨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좀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에서 이제 좀 빨리 이른 게 아니었냐. 미국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세계 최초라는 것 때문에 이제 빨리 해야 된다. 2시간 앞서서 상용화한 2시간 먼저 한 거잖아요. 것들 한 거고 한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언제든 문제는 항상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버라이즌이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과연 5G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런 것도 봐야 될 때 그쪽에도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상황 어때요? 거기도 썩 그렇게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통신이라는 게 새로 시작하는 통신이면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한국하고 다르게 같은 5G라도 똑같은 속도는 아니거든요. 네. 워낙 범위가 넓고 망이 구성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아까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대치가 높았고 또 세계 최초라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셨고요. 예전부터 망 서비스를 경험해 보신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실망감이 더 크신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무기한 연기가 된 건가 아니면 날짜가 확정이 됐나요? 일단 날짜는 안 잡았더라고요. LG전자는. LG전자는 날짜를 안 잡았는데 어떻게 일단은 당장 시장이 굉장히 많이 되고는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 갖고 시간을 두지 않고 좀 하겠다는 건데 근데 아무리 시간을 오래 주더라도 일단 출시는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연구소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봤자 지금 칩에 이제 품질 논란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연구소에서 아무리 잡는다고 해도 쉽게 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제로 상용화를 시켜서 소비자들의 불만 이런 애로사항을 들은 다음에 거기서 보충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더 나을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무기한으로 연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 기간이 길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예전에 초콜릿폰 해서 스마트폰 전에는 LG전자의 핸드폰이 상당히 인기가 좀 많았었고 스마트폰에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LG전자 전체적인 위상이 굉장히 위축이 됐던 상황이고 이번에 5G 들어가면서는 퀀텀 점프를 사실 기대를 좀 하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5G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LG전자가 LT망 4세대 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시장에서 좀 늦게 진입을 한 게 그래서 계속 이제 후발주자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전화위복을 노려갖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 되다 보니 오히려 지금 급하게 또 이렇게 출시를 했다가 예전처럼 LG는 역시 그래 라는 또 그런 좀 약간 저걸 받을 실망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아마 조금이라도 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걸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제품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뭔가 좀 반등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는 보시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LG폰이라는 게 그 뭐 성능이 나쁘다거나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 브랜드 이미지, 네. 인지도가 아무래도 좀 저 가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는 그런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좀 밀린다는 그런 얘기가 그런 게 이제 소비자 인식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뭐 저도 계속 뭐 LG폰을 쓰고 있지만 품질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좋다고 없거든요. 하더라고요. 네. 좋고 그런데 5G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삼성전자 외에 뭐 미국에서도 뭐 하나를 만들고 있는데 미국의 폰도 완전한 5G 폰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LG전자가 먼저 삼성전자하고 같이 나가서 시장을 선점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낮았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첫 5G 폰인 갤럭시 S10 지금 독주예요, 독주. 그렇죠. 예. 5G 폰으로는 예, 유일한데 없으니까요. 예. 지금 판매 상황은 좀 어때요? 굉장히 잘 팔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생각보다 그 초기에 어느 정도 시장을 제가 뭐 수치를 좀 아직 제가 딱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10만 명 정도를 이미 가입자가 10만 명 정도를 이렇고 그러면 10만 대 이상이 아마 팔렸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그렇다는 건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5G에 대한 이런 소비자의 욕구가 굉장히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다는 걸로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너무 갑자기 이렇게 좀 삼성전자도 예측을 못했을 정도로 이렇게 좀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5G망 이통사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많이 사용자가 늘어날 거라고는 좀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역폭을 이 정도 뭐 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5만 명, 2만 명 정도가 쓸 수 있는 5G망을 갑자기 10만 명이 갑자기 들어와서 갑자기 들어오니 아무래도 망이 끊길 수가 있고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LTE보다 느리다고 이야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그 광대역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뭐 유선 인터넷도 광대역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속도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이 똑같은 속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망의 폭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 한 전파에서 쓸리는 그 폭이 더 넓어야 되는데 거기 갑자기 아까 말씀대로 한 요 정도만 되겠지. 5만 명 정도 되는 광대역이면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10만 명이 들어오면 당연히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럼 지금 갤럭시 S10 5G를 쓰고 계신 분들은 5G로 쓰시는 게 아니라 LTE로 좀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그거는 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 LTE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LTE망을 쓸 수 있는 데는 광화문이나 서울 시내 처음밖에 없었거든요. 서울 시내. 네. 서울 시내에서도 그 종로구나 이쪽 아니면 강남 아니면 신촌이나 이런 데 아니면 저 변두리에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도 3G망을 많이 썼고 해갖고 지금도 아마 5G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쓸 수 있는 데는 광화문이나 이쪽밖에 없을 거예요. 그 한정된 지역에. 그래서 당연히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지금 문제가 된 거는 마찬가지로 LTE가 3G에서 이제 4G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지국에서 기지국으로 넘어가는 핸드오버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같은 망에서도 같은 그 세대의 망에서도 넘어갈 때 그 연동이 될 때 바로 실시간으로 넘어가느냐 지연 시간이 뭐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것만 느려도 굉장히 느리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높은 망을 쓰는 핸드폰에서 낮은 망으로 내려갈 때 그때는 당연히 속도의 저하가 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건 통신상 이론상으로. 그런 게 한꺼번에 이제 갑자기 5G 쓰시는 분들이 LTE망을 쓰다 보니까 LTE에서는 또 5G망 같은 그런 속도를 내줘야 되니까 그쪽에서 대역을 뺏기겠죠. 그러다 보니 뭐 다 느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뭐 10만 명이 이 S10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5G에 대한 그 욕심보다는 그뭐 디자인이 예쁘고 일단 그 외관적으로도 예, 굉장히 상당히 예, 호평을 또 많이 받고 맞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또 많이 또 이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해외 쪽에도 경쟁사가 또 많아요. 애플은 5G 지금 대응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화웨이는 오늘 보니까 7월 출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어떻습니까? 오늘 저기 애플하고 퀄컴이 그 애플이 퀄컴에 대한 그 소송을 취하를 했거든요. 네. 한 30조 원 규모의 그 취하를 한 게 지금 애플이 지금 5G 아이폰을 내야 되는데 네. 칩을 공급받을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텔에다가 부탁을 했는데 네. 퀄컴하고 지금 계속 특허 소송 싸움이 있어갖고 맞불을 놓고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 5칩을 지금 인텔에다가 맡기려고 했지만 인텔에서도 이 통신칩을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1년 후가 되니까요. 1년 후면은 거의 이제 시장에서는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나 화웨이한테 1년 정도 느리면 애플도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모든 소송을 취하를 하고 전혀 없었던 일로 하고 퀄컴이랑 손을 잡기로 했다는 건 이미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아이폰의 그 5G 아이폰에 대한 개념 설계는 끝났고 칩만 들어가면 된다. 네. 그 칩을 공급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퀄컴에 이제 항복을 하는 격으로 그렇게 취하를 해서 아마 올해 안에 연내 해볼 수 나올 있겠네요.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5G로 다 넘어가는 네. 상황인 거고 네. 삼성에서 스타트를 이제 네. 잘 끊어줬고 이게 이제 안정화를 잘 시킬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뭐 품질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그 전기 전자를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면 이렇게 좀 전공 수업을 들을 때는 그 오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오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거든요. 뭐냐면 개별 부품으로는 다 완성도가 높은데 회로에다 끼워 놓으면은 자꾸 에러가 나거든요. 네. 근데 그런 현상을 갖고 그런 것만 연구를 하는 또 연구학자 분야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퀄컴 칩을 단 갤럭시 S10도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아직까지 그 회로를 끼웠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그런 에러가 자꾸 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거기다가 이제 또 통신사와 또 기지국가 이런 연동망에서 과연 이렇게 충돌이 날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겹쳐서 지금의 통신 불만 사태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5G 기지국 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그런 제가 좀 알아봐야겠는데, 예. 얼마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아직까지는 그 한참. 5G 폰을 샀다고 해서 전국에서 쓸 수는 없는 지금 거고. 웬만한 대도시나 조금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주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서울이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에서는 아직 전국망을 다 깔 수는 딴 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통해서 같습니다. 커버리지 현황이 좀 나오고 있네요. 아,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제 전국적인 그 5G 망이 지금 깔린 그 상황은 아니고, 그래도 이 수도권에서는 되는데 그것도 지금 네트워크가 원활하지는 못하고 예. 이렇게 품질 논란이 계속되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정부에서 이통사 3사 임원들 불러놓고 긴급 회의를 했더라고요. 네. 뭐 홍보를 잘해줘라. 책임을 좀 떠넘기는 것 같아요. 그 정부에서는 참 어디가 책임 있다고 보세요, 부장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정책을 이끌고 이렇게 나간 그 방향을 잡아주는 거는 정부의 책임이고 네. 그거를 따라서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건 기업의 입장인데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그 가령 뭐냐면 통신사나 이런 개발팀들의 연구진들은 항상 장관이나 CEO가 기자들을 만나서 발표 선언을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제품 완성화가 뭐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보통 CEO나 이제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3개월 안에 이거를 내놓겠다. 그럼 벌써 3개월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3개월이 줄었는데 또 내부적으로는 또 들어오면 이걸 2달 안에 끊어라. 그 정도까지 밀어붙이는 약간 근데 연구 개발하시는 분 연구원들이 좀 느리게 가는 완벽하게 가려고 느리게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 나머지 이제 CEO나 이런 분들이 입안자들이 좀 이렇게 시기를 정해주면 땡기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어쩌면 정부가 또 마찬가지고 우리 기업들도 세계 최초라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달성하기 위해 갖고 그래서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문제가 준비가 좀 안 된 것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준비가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했어도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정부에서 그런 거를 이해를 해주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기대하는 이 5G 안정화 언제쯤 될 수 있을지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전체 5G에 대한 정말 오늘 주제대로 이 신뢰성이 좀 흔들리게 되는 건 아닌지 좀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처음 생겼을 때 예전에 제가 이제 3G 할 때도 그렇고 4G를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초창기 1년 동안은 보통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기거든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는 것.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 이런 오류가 생기는 이런 시행착오를 걷는 거를 외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만약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1년 뒤, 2년 뒤에 상용화를 하겠다는 거는 어느 나라가 한국에서 먼저 해봤을 때 이게 안 좋다더라, 저게 안 좋다라는 걸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까는 그 망을 네. 까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 1년 정도는 그리고 어쨌든 뭐 처음 시작하는 거를 가장 먼저 경험을 하시는 소비자분들도 조금 처음 시작한다는 게 기대감으로 또 오셨으니 아마 그런 정도의 불쾌감, 불만은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했었으니까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5G 이 시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해결해야 될 그 과제들이 또 많잖아요. 그거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소비자들이 얘기하시는 방향이 지금 과연 이 5G가 됐다는 게 LTE하고 무슨 네. 차별화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차이를 못 차비를 못 느끼시더라고요. 느끼시더라고요. 네. 보면은 일단은 뭐 빠른 속도는 진짜 체감할 수 있는 속도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영화를 1초 안에 다운받는다, 뭐 몇 초 네. 안에 다운받는다, 뭐 한다는 거는 그런 거는 뭐 이제 더 이상 뭐 소비자들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뭐 가상현실이나 이런 것도 게임이나 이런 것겠죠. 근데 지금 벌써는 오히려 그 소비자 B2C 이전 영역보다는 B2B 네. 영역, 그 기계나 이런 쪽에 그 기업용 솔루션 같은 그런 점에서는 지금 산업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5G라는 게 실질적으로 모바일 세대를 여는 첫 신호탄이기 때문에 그쪽에 산업에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인프라는 큰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산업부 최명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비포장도를 달린다면 그 자동차의 제대로 된 성능을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5G 폰이 아무리 좋아도 네트워크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는다면 역시 그 5G 시대를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과도기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분간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지난 5일이었죠. 이 방송에서 이 재구성에서 바로 5G 시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그때 최초보다 최고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주제였습니다. 그 타이틀에 걸맞게 정말 최고가 될 수 있게 정부와 기업 모두 좀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